오늘 아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공장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워딩은 아닌데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해요. 한강 작가가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말을 했었죠. 근데 지금 우리의 현재가 과거가 된다면 미래의 그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12.3 그날의 기억을 복원하고 정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과거. 어떤 과거가 우리를 살렸는가. 자, 일단은 5.18부터 좀 먼저 보겠습니다. 사진들. 1980년 5월 18일 광주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비상계엄 즉각 해제하라. 군인들이 오고 전남대학교. 와, 탱크가 광주 시내에 들어옵니다. 와, 서울이 이렇게 될 뻔했다는 거잖아요. 무장한 군인들 사이에 광주 시민들이 보이죠. 시민군들 결성이 되고 차에 타서 이거 참 무서운 장면인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도망가고 피신하고 이게 아니라 싸웁니다. 와, 이건 정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1980년입니다. 이분은 사망한 걸까요? 무장한 시민군들이 계엄군과 싸우기 위해서 버스를 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분들 얼마나 두려웠을까? 근데 한국인들은 이렇게 움직이는가 봐요. 이게 되나 봐. 그러니까 이 전두환 쿠데타 세력들도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 못했을 수도 있어요. 힘으로 누르면 다 도망가고 다 굴복하겠지. 그게 아니었어. 와, 이거 무슨 좀비 영화 같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날의 광주입니다. 차량은 불타고 거리에 사람 하나 없고 군인이 시민을 어디론가 끌고 가고 있어. 와, 이렇게 묶어갑니다. 뒤에는 뭐냐면 계엄군들이 그냥 임의로 이름하고 죄목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즉결 심판하고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 수 없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사망한 시민이고요. 덮어놓고 그걸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군인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장면들이에요. 시민군으로 보이는 어려 보이죠? 되게 총을 들고 머리띠를 두르고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망자 명단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가족 누군가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모여있는 장면이에요. 자, 1980년만 해도 할아버지들은 고무신에 이런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모자를 쓰고 이러고 다녔다. 그런데 탱크 한 대가 뒤에 떡하니 있네. 와, 너무 안 어울리는 장면 아닙니까? 도시는 이런 상중이 다들 붙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때가 한 5월 24일 정도 되는, 일단 계엄군이 시 외곽으로 빠지고 다시 계엄군이 들어가기 전이라고 합니다. 온 도시가 그냥 상중이었겠죠. 자, 이렇게 광주에서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과 맞서 싸우고 너무나 많은 사람의 목숨이 사라지게 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싸웠다는 거죠. 무서워서 어떻게 싸웠을까? 근데 광주 시민들은 맞서 싸웠어요. 만약에 12.3 계엄 해제되지 않았다면 광주 같은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지 못해요. 무서워서 다 도망갈 것 같죠. 안 그런다는 거예요. 진짜 한국인들 참 대단하다. 그리고 나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1987년도에 일어납니다.
탁 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서울대. 자, 이 박종철 열사가 지키고자 했던 선배가 있습니다. 박종철은 조무래기였고 안기부나 얘네들이 잡고 싶었던 건 거물, 불어라, 어디 있냐, 선배. 그 사람이 누구냐? 박종철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선배가 누구냐? 이 새끼입니다. 박종훈. 진짜 이게 뭡니까? 에? 박종철은 이 선배를 지키기 위해 그 모진 고문을 받다가 죽었는데 이 인간은요 이명박한테 붙고 한나라당에 붙어서 정치를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은 뭐하고 있냐? 박종훈 자유시민TV 이러면서 문재인 욕하고 이러고 다녀요. 지금은 김문수 정책보좌관이 돼 있습니다. 이 인간이 박종철 열사가 목숨을 바쳐 지켰던 선배예요. 사람입니까? 이게 가능해? 와, 진짜 너무나 슬픈 현실이죠. 자, 이렇게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으로 전국이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터져버리는데 이한열 열사의 죽음입니다. 전국이 박종철의 죽음으로 전국이 분노에 휩싸여서 대학생들 다 들고 일어납니다. 진상규명하라.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게 말이 되냐? 저런 고문으로 죽인 거다. 난리가 났어요. 전국에서 데모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연세대에서 전경이 쏜 체류탄에 머리를 맞고 사망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한열. 이때부터 이제 유월항쟁. 이때는 이제 대학생뿐 아니라 이제 전 국민이 다 분노해요. 그리고는 결국은 제일 유명한 사진. 네.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사진이 이제 유월항쟁을 대표하는 그런 사진으로 기록이 되죠. 그리고 6.29 선언,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입니다. 이때 당시에 서울에도 엄청나게 넥타이 부대들까지 이제 다 모여서 만들어내죠. 이게 다 쌓여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이렇게 우리가 얻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때의 기억이 12.3 내란을 막아낸 거죠. 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다. 이때 기억이 우리에게 너무 강하게 이제 각인이 돼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12.3 내란 때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막 나왔어요. 무섭지 않았나? 저는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이제 국회의원들 얘기들 막 이렇게 웃으면서 지금은 하는데 막았으니까 최민희 의원이나 김현 의원인가 그분의 들 얘기들 막 듣는데 이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이 누구냐면 조마리아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안중근의 의사. 우리가 뭐 배웠던 조마리아 어머니의 편지. 다른 맘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제외하길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저는 이걸 보고 와, 정말 대단한 어머니다. 자기 자식이 죽는다는데 다른 맘 먹지 말고 죽으라 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12월 3일 국회로 가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가족들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국회로 가라. 죽어도 거기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도 윤석열의 계엄 발표를 보고 국회로 가야겠다 했는데 와이프가 자기도 간대요. 그래서 아니다. 그래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너는 혹시 모르면 애들을 돌봐야 되니 너는 있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국회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처럼.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생각해보니까 붙잡질 않았어, 우리 와이프도. 가지마 이런 얘기를 안 했다고. 생각해보니까 가래. 나도 가겠대. 안 돼. 너는 애들 혹시 모르니까 너는 있어. 이게 뭐지? 우리한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저 선배들, 저들의 희생이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각인돼 있어. 와. 생각해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하지가 않은 거였어. 와. 그리고 국회의원들 가족들도 딸들이 엄마 국회로 가. 그리고 다른 분들도 애들은 내가 지킬 테니까 가시라. 야, 그냥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그 두려움보단 가서 이걸 막아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5.18 광주에서 그리고 87년 전국에서 이분들이 만들어낸 유산이구나. 그게 우리 몸속에 그냥 새겨져 버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김어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걸 기록에 남겨야 된다. 역사에 남겨야 돼요. 먼 미래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그들에게도 두려워 말고 싸우라고 기록하고 알려야 되겠죠. 이거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그날 국회로 나간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저는 지금까지도 잘 몰랐어요. 내가 그날 열받아서 나갔다니까. 저는 저런 미친 새끼 이러면서 나갔어요. 윤석열 이거 도라이가 이러고 나갔는데 당연한 게 아니었어. 죽은 자가 산자를 도울 수 있다. 12월 3일 밤 그날은 잘 정리해서 역사에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란범들은 자비 없는 최고형을 때려야 되고 사형이 선고가 된다면 바로 집행을 해서 내란은 일으킨 자들의 최후가 비참함을 역사에 기록해야 돼요. 전두환이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1년 정도밖에 안 살고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시켜줬어요. 풀어줬어. 그건 역사에 죄를 짓는 거였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정말 존경하지만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해준 건 역사에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들이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걸 역사로 기록했었어야 돼요. 내란범을 봐주는 건 한 번이면 족하다. 윤석열은 사형 선고가 나올지 무기징역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사형 선고가 나온다면 반드시 집행해서 내란을 일으킨 자의 내란 수괴의 최후가 처참하다는 것을 기록에 남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